예? 라이브 해주시면 안 돼요? 라이브요? 네. 무슨 라이브요? 이거 라이브로 틀어주세요. 저 라이브로 해서 뭐 하시게? 빨리 숙제 피세요. 숙제 공부를 할게요. 119부터 128? 다 했어요. 오늘은 슈퍼머시라고 그러게 완전 베트남 필름 쌤저 어제 너무 못 봤어요. 저도요. 저 어제 7시간 근데 시작하고 대단해서 9시간에 누구하고 나서 1시간에 들어가서 저도 4시간부터 14시까지 이제 문학원을 보냈다는 이제 이거 없어요. 네가 밀린 거를 왜 알아? 밀린 거 꼴라면 공간해주세요. 공간. 그걸 알아달라는 거죠. 공간해주세요. 안 밀리면 이런 일 없잖아. 소준아 그래 안 그래? 나는 너가 호주 여행 가는 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좋은 얘기는 못하겠어. 그게 잘못된 거야. 가려면 애들 다 데리고 가야지. 너 진짜 당했죠. 알았어 얘들아 조용히 해봐. 핸드폰 책좀 피고 핸드폰 좀 넣고. 5시 넘은 지 한참 됐다 얘들아. 응? 늦게 왔으면 빨리 책 피고 준비하자. 수업하게. 저번에 교재 검사 했는데 3명인가? 가 통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조금 남으세요. 남아서 제가 추가적인 교재 검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누가 갔나요? 지금 시청 안 되네요. 용환이. 용환이, 이환이, 둘, 넷, 여섯, 여덟, 둘, 끝이죠? 예. 두 명이 없는 거죠? 네. 합시다. 1분만 더 기다려볼게요. 잠깐 계셔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 직업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 느낌인데. 갑시다. 지금 오늘 숙제 119에서 128 중에서 선생님 저 이거 좀 이해가 너무 안 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는 문제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있나요? 우리는 항상 오답도 없고 그치? 그런데 왜 교재가 안 채워져 있을까? 항상 물어보면 오답이 하나도 없는데 오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 파트 좀 진행할게요.
자, 일단 앞서서 스케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오늘이 12월 1일이죠. 12월 달 기준으로 1일, 3일, 5일, 8일, 또 뭐야? 10, 12, 15, 17, 19, 그 다음에 22, 24, 26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남은 스케줄이. 자, 요 날이 마지막 수업이고 1, 3, 5 뭐 이렇게 쭈쭈쭈쭈 있는데요. 요날 이렇게 오늘 지금 현재 남은 문제가 대충 47에 행렬 112라서 한 160문제 정도 남았거든요. 159문제 정도? 160문제인데 저희가 항상 숙제 한 30문제씩 하잖아요. 30문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되면 아마 요 책 끝날 겁니다. 요 책 아마 끝날 거라서 끝나고 나면 이제 요 날부터는 추가 교재 한 200제에서 300제 사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교재가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쉬워서요.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한 200제 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200제 정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안에 다 끝내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얘를 좀 땡겨서 빠르게 끝내버리고 조금 그거를 하든지 그거는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한번 보면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경우의 수 나갈 건데 경우의 수는 이제 130쪽 평을 펴보시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리스마스 날 이브날이라고 빠지고 그런 거 아시죠? 당연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6일 날에는 최종 26일 날에는 숙제 검사 딱 해서 교재 다 끝난 것까지 확인하고 최종 테스트 딱 보고 그러고 마무리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안 봤죠? 테스트 안 본 대신 추가 교재 하는 걸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도 볼게요. 130쪽 보시면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합의 법칙은 뭐고 곱의 법칙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합의 법칙은 어떨 때 더하는 거고 뭔가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더하는 상황을 합의 법칙,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곱하는 상황을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합의 법칙은 어떨 때 쓰이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동시에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타임라인 상으로 동시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나랑 윤서가 동시에 주먹질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타이밍에 똑같이 주먹질을 했다가 아니고요. 내가 은호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호와 나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 은호가 내가 막 때려봐 이러고 있는데 한 30분 있다가 은호가 날 때렸습니다. 그럼 그거는 은호랑 저랑 동시에 주먹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판정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어떨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동시에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라마로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는 1화가 끝나야 끝난 거죠. 그럼 1화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든 간에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뭐 하다가 누구 차에 쳐서 죽고 누구 암에 걸려 죽고 누구 어머 너 내 동생이었어 이러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1화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런 것들을 동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꼴등을 뽑아가지고 피자를 소개할 거야. 그 꼴등을 어떻게 뽑을까? 주사위 3개를 던져보자. 눈금의 합이 제일 낮은 친구가 피자 1피자 쏘기로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주사위를 3개 던지고 주사위를 3개 던질 건데 내가 주사위 하나 던진 다음에 새로 태어난 다음에 다시 주사위 던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결국 내가 던져야 되는 거죠, 주사위는. 그럼 그거는 내가 1시간 뒤에 던지든 두 번째 주사위를 3시간 뒤에 던지든 1년 뒤에 던지든 그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혼동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사건 자체가, 사건이 뭔지는 아시죠? 이벤트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윤서랑 싸웠다라는 이벤트, 내가 은호랑 결혼을 했다라는 이벤트, 내가 서준이랑 해외여행 가겠다라는 이벤트, 그런 이벤트가 끝나지 않은 거는 계속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서준이랑 사귀다가 서준이랑 헤어지고 윤서랑 사귀었어. 그러면 나는 윤서와 서준이를 동시에 사귀었니? 동시에 사귀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수학적인 얘기로 딱딱하게 해드려? 그치? 그러니까 헤어지고 있다, 사귀고 있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나랑 서준이가 사귄다라는 이벤트, 사건은 종료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나랑 서준이랑 사귀는 중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수학적인 요 경우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 나랑 서준이랑 사귀고 있는 동안에는요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쟤랑 헤어졌어. 그럼 이제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거를 구별을 하시면 합의 법칙을 쓸지 곱의 법칙을 쓸지 구별이 될 겁니다. 최대한 좀 웃으라고 얘기를 좀 했고 1번 같은 거 보면요. 자, 얘는 좀 원초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봅시다. 자, A라는 도시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대요. 1번을 보시면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갔다가 C라는 도시로 갈 거래요. 갔다가 다시 B라는 도시로 갈 거래요. 맞나요? 그런데 잘 봐주세요. A에서 B로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생각이 났어요. 길이 몇 개입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4개라고 돼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개라고 돼 있나요? N개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N개. 몇 개인지 몰라요. N개가 있는데 우리의 사건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문제, 이런 쉬운 문제일 때 이런 사건, 본질적인 이런 개념 정의를 잡고 가야 뒤에서 안 헷갈리니까 여기서 잡는 거예요. 뒤에서 어려울 때 안 잡고.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사건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 이 1번 문제의 사건이 뭘 뜻하는 거냐? A에서 B를 가는 게 사건일까요? 난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에 도착했어가 사건인 거죠. 맞나요? 그럼 나는 뭘 원하냐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C를 간 다음에 B에 가는 것까지가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다시 올 때까지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경우의 수들은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4개죠. 맞아요? 4개입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N개예요. 근데 한 번 쓴 길은 다시 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B로 올 때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윤서야? 5? 왜요? 집중하셔야 돼요. N-1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n-1개라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이 모든 세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된다라고요. 맞죠? 왜요? 나의 A에서 B까지 가는 게 4개야. 끝이야? 사건 끝났어? 세상 끝났니? 사건 끝났니? 안 끝났어. B에서 C로 갔어. 사건 끝났어? 안 끝났어. C에서 B로 왔어. 이제 사건이 끝났어. 그럼 그 끝나기 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얼마래요? 80이래요. 계산이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이게 될까요?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131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131쪽에 있는 것들은요. 동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 문제는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문 용어죠.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를 하지만 근데 노가다 하실 때는 좀 그래도 머리는 써야 되긴 하거든요. 이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요. 지금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100원짜리가 7개 있고 500원짜리가 5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2장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두 사용하든 모두 사용하지 않든 상관 제약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얘네는 뭐라고 얘기해? 딱 2,100원만 채워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은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노가다 할 거야? 100원을 하나도 안 낼 때, 100원을 하나 낼 때, 100원을 2개 낼 때, 3개 낼 때, 4개 낼 때 케이스 쪼개서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100원을 낼 때, 뭐 2개 낼 때 그렇게 케이스를 쪼개는 게 케이스가 적을까? 1000원을 안 낼 때, 1000원을 1개 낼 때, 1000원을 2개 낼 때의 케이스가 더 적을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000원 낼 때 안 낼 때 케이스를 따지는 게 경우의 수가 더 적겠죠. 케이스 자체가 더 적겠죠. 맞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머리를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2번이래 3번은 결국에 우리가 2,100원을 내야 돼요. 2,1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그냥 상황만 다른 거긴 하지만 2,100원을 내야 되면 사실 100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뭐밖에 없어? 100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도 되냐면 100원이 6개 있다 치고 하나 냈어 이미. 500원이 5개 있고 1000원이 2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2000원 채우셔도 돼요. 무슨 말 이해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이 없어요. 1000원 안 낼 거예요. 안 내도 얘네만으로 다 금액이 해결이 되나요? 되죠? 2100원 충분히 채울 수 있죠? 이게 4개일 때, 너 1개, 너 3개일 때, 미안해, 얘 4개일 때 끝, 2000원 맞추는 거니까, 2000원 맞추는 거니까, 얘 4개일 때, 너 안 내도 돼. 0,4, 뭐 순서상 하나 있다 치고, 0, 4, 0이라고 뭐 치면, 어쨌든. 그 다음에 얘, 그러면 3개 내면, 얘 5개 내면 되고, 얘 2개 내면 10개 내야 되는데 10개까지 없으니까 그 케이스는 안 될 거고, 너 하나 내면 너 2개 내면 되고 하나 5개 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따지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큰 거 위주로 항상 경우의 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 시작하는 친구 잡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 할 때도 모든 면이 많이 닿아 있는 면을 먼저 색칠하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뽑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의 문제에는요, 요런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노가다하는 문제 말고 이런 것도 있죠. 금액의 경우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와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라는 건 내가 만약에 10원짜리로 100개를 내면 얼마니?
1,000원이죠? 그렇게 내든 100원짜리로 10개를 내든 500원짜리로 2개를 내든 1,000원짜리로 1개를 내든 걔는 모두 어떤 금액입니까? 같은 금액이죠. 맞나요?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물어볼 거예요. 금액의 경우의 수. 그러면 이 케이스들은 다 같은 금액이므로 경우의 수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카운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에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좀 달라요. 그렇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놈도 다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자 다 하나씩 카운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관련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이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케이스 문제가 있다라는 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 보통 요거 이거 풀이 방법 자체도 다르거든요. 풀이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 수가 뭘 달아놓냐면 그런 거 달아놔요. 모든 화폐 하나씩은 써야 돼. 라든지 아니면 빵원은 안 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제한 걸어놓고 구하게 한다든지 뭐 금액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그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때린 다라든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인지는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4번 보면 4번도 색칠하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색칠하는 문제인데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얘네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네요. 맞나요? 자 봐봐요. 그럼 여기서 번호를 한번 매겨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면 몇 번부터 깃발 꽂고 시작할까? 왜 5번입니까? 연결된 섬들이 가장 많죠. 그럼 왜 연결되어 있는 섬이 가장 많은 섬부터 깃발을 꽂고 시작해야 되는가?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무슨 말 이해될까요?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 깃발 꽂고 시작하면 얘랑 연결된 4가지 섬에는 빨간 깃발 못 꽂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죠.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 꽂을까요? 4번? 어디? 1번? 그 다음으로 많이 연결된 섬을 찾으면 돼요. 어디 연결되어 있죠? 2번하고 3번. 맞니? 그럼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2번하고 3번은 연결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이 같은 색깔일 수도 있나? 다른 색깔일 수도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2번하고 3번이 같지 않은 케이스를 한번 따져볼게요. 2번하고 3번이 같지 않은 케이스는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만약에 어차피 연계되어 있는 친구들은 같은 깃발 못 꽂기 때문에 2번이 주황 깃발 꽂았다 치면요 2번하고 3번이 달라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달라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색깔이 지금 현재 몇 개죠? 여러분들 색깔이 3개죠. 3개죠? 그럼 얘랑 같은 색깔 못하고 얘랑 색깔 달라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주황 깃발 꽂은 순간 3번 깃발은 픽스가 된 거네요. 자연스럽게. 맞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여기다가 얘를 박은 순간 얘가 픽스가 돼버리고 그로 인해서 또 뭐가 픽스 돼버리냐면 얘가 픽스가 돼버려요. 색깔 달라야 된다면서요. 맞나요? 색깔 달라야 된다면서요. 얘도 바로 픽스가 돼버렸죠. 여기는요.
픽스 돼버렸죠. 이렇게. 다른 선택지 있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 파란색 박은 순간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5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박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해진다는 얘기야. 정확하게는 2번까지 5번 찍고 2번 찍으면 알아서 정해졌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이해되실까요? 1번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돼요? 5번의 색깔을 골라서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어야 되죠. 뭐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죠? 3가지 중에서 하나,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빨주, 파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3가지. 여기는 곱하기 2가지. 맞니? 맞니? 왜 이렇게 월요일은 여러분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러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라고 힘들다고 그러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라고 힘들다고 그러고 계시고 도대체 뭐 어느 장면에 맞춰야 됩니까? 집중을 빨리 하세요.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되겠죠. 3번 3, 2 하고 나니까 얘는 어차피 달라야 되니까 선택지가 없고 선택지가 없으므로 네가 여기까지 해서 꽂았는데 선택지가 더 꽂히니까 나머지도 알아서 꽂히더라. 끝. 요번 케이스는 끝.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2번하고 3번이 같지 않을 때 케이스로 미안해 소리 같을 때로 따져봐야겠죠? 맞을까요? 같을 때로 따져보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만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 빨간색 꽃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내가 여기 고른 순간 어쨌든 빨간색 골랐습니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꽂았습니다. 주황색이든 파란색이든 고를 수 있는 케이스가 생겼죠? 근데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하니까 여기 3번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요. 픽스가 됩니다 또. 얘랑 선택지가 된 순간 얘랑 선택이 된 순간 얘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맨 얘가 네. 그 빨간색을 빨강이거나 파랑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도 얘 또는 얘를 박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럼 얘랑은 사실 관련이 없거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고 나면 얘랑 얘는 어때요? 알아서 골라줬죠. 빨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다른 색깔 가능합니까? 저 의심해. 이해되실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맞아요? 여기서 뭔가 잘못됐잖아.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다시 컴퓨터 해봐.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진짜 사기꾼한테 당하기 딱 좋아. 지금 너네 눈이 봐봐요. 내가 2번하고 3번이 같아요. 2번에 3번 같으면 어쨌든 제일 많은 데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여기다 꽂았다고 그랬지. 여기 꽂는 경우는 당연히 3이죠. 3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맞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또 그럼 나머지 아까 우리가 고르려고 했던 요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황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어때요 사실? 2밖에 없어요. 그쵸? 그거 맞나요? 주황색을 파란색 골랐어요. 근데 웃긴 게요. 그냥 보세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수준이 잘하네? 어떻게 해줘야 이거? 빨간색을 1번에? 왜? 저기에 그 주황색 같은 게 되면 빨간색이 자 보세요. 지금 일단 파란색을 픽스 시킨 순간 여기는 픽스죠. 여기 내가 파란색 여기 2번 고른 순간 여기랑 여기 골라져 버렸죠. 맞아요? 그럼 여기 하나가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는 당신들이 문제를 열심히 안 읽어서 그래요. 깃발이 몇 개예요? 네?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이모들, 언니, 오빠, 형제들, 네? 문제 똑바로 안 읽고 뭐 때리고 계시면요 당합니다. 예준아, 뭐래? 깃발이 2개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파란색을 2개 박은 순간 여기에다가 아 우리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 박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빨간색 픽스라는 겁니다. 결국 이해되실까요? 지금 동태는 좀 어떻게 빨리 풀어보십시오.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누구나 사귀니 많이 할 때는 하하호호 어머 뭐이 사람 부끄러운 소리를 이러고 계시더니 수업 시작하자마자 졸려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돼서 자,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에 있는 6이랑 그래가지고 얘 6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경우수 6개의 경우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2개는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아니죠? 왜요? 얘는 다 찍고 사건 끝났잖아요. 그쵸? 얘도 다 찍고 사건 끝났잖아요. 끝나는 사건끼리는 더하는 겁니다. 동시가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야, 5번은 제가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은 당신들의 어휘, 문법에 대한 역할이지 사실 요거는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험을 좀 풀까? 여러분 이거 힘들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봐봐요. 자 봐요. 나 봐요. A 꽃병, B 꽃병이 있대요. 꽃은 더럽게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내가 뭐 하겠대요? 하나 골라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래요.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B 꽃병에 넣을 수 있는 꽃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맞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 장미를 넣었습니다. A에다 장미를 한 송이 넣었으면 B 꽃병에는 9송이를 넣을 건데 장미는 포함시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장미 빼고 9송이 내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백합이랑 카네이션인가 뭐 튤립인가 카네이션이나 튤립인가 2개가 있으면 여기다 튤립 한 송이 넣으면 나머지 카네이션 8송이 꽂혀야 되고 2송이 꽂히면 나머지 7송이 꽂혀야 되고 2개는 같은 종류끼리의 꽃끼리는 같은 취급한다면서요. 맞나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라고요. 순서상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은 지금 현재 오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오전에만 선택이 가능한 거? 그러면 박물관은 오전에 선택 못해요? 얘들아, 지금 밑에 있는 박물관은 오전에 선택 못하나요? 할 수 있죠? 오전에만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죠. 맞죠? 오후에만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죠. 맞죠? 얘들아, 혼동되면 안 돼요. 이 말장난에 혼동되면 안 된다고요. 어쨌든 오전에만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잖아요. 박물관 포함해서 박물관 오전과 오후 둘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만 선택하는 거에 그 선택지를 빼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오전에만 선택이 가능한 건 오후에만 가야 되는 것들을 뺀 나머지는 다 오전에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전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복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럼 내가 오전에 선택지가 몇 개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요? 그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4개겠죠. 맞나요? 그 중에 하나 고르고 나면 오후에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나요? 3가지 선택할 수 있죠. 오전에 4개 선택하면 오후에 3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4가지 중에서. 맞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전에 3개 선택해도 오후에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거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전에 미술관 픽스해버렸어. 맞아? 오전에 내가 미술관 골라버리면 오후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4개. 고궁 고르면 4개. 야구 고르면? 근데 박물관 고르면 몇 개? 그럼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경우의 수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니? 그럼 나온 경우의 수들 다 어떻게 할까? 끝.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문제는요. 케이스를 구분 짓는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형들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정도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은 케이스를 좀 어떻게 나눠 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메뉴가 있는데, 세트 메뉴가 있는데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는데 둘 중에 둘이서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니? 둘이 시켜서 음식이든 음료수든 둘 중에 하나만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케이스를 이제 쪼개볼게요. 어떻게 케이스를 쪼개야 할까? 얘들아, 풀지 말고 케이스 어떻게 쪼개야 될까? 그냥 질문하고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 케이스를 어떻게 쪼갤까?
이거 좀 없는 사람 이거 좀 붙이세요. 7개밖에 없네. 7개밖에 없네. 이쪽 줄은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 제가 훔쳐올게요. 우리가 이거 안 붙였더라고. 얘들아, 케이스를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얘네가 물어보는 문제가 뭐야? 그걸 생각을 해봐. 정말 풀라고 시간 준 게 아닌데 대답은 안 하고 지금 풀기만 바빠. 아이? 자, 음식이 같을 때 케이스라든지 A랑 B가 어쨌든 음료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음식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음료랑 음식이 같이 같으면 안 되지. 음료랑 음식이 둘 다 달라도 안 되지. 이건 뭐 성향, 취향이겠지만 여사건으로 푸시는 분들도 종종 봤고, 그쵸? 여사건으로 푸시는 분들도 봤고, 어쨌든 음식이 같다라면 음식이 몇 종류예요? 4종류 중에 하나가 음식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뭐가 달라지면 케이스가 마무리 종료되나요? 음료가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케이스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음식이 4종류니까 음식 4종류 중에 하나가 같아야 될 경우 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개겠죠. 음식이 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고 나면 음료수는 서로 달라야 돼요. 음료수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죠? 당신이 콜라 고르면 내가 콜라 고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제비뽑기에서 누가 꺼내서 가버렸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밑엔 제비가 몇 개 있었다? 공이 몇 개 있었다? 3개 있었다. 그중에 서준이가 하나 들고 도망갔다.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의 수인가? 2가지. 그렇게 진행되면 맞나요? 요게 얘가 음식이 다를 경우의 수 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음료가 같을 경우로 해서 따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에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하네요.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뭐죠? 자, 그러지 마. 4팩토리얼을 표현해야 되죠? 맞아요? 팩토리얼 개념 까먹으셨나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어떤 의미예요? 수식으로도 표현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 주실래요? 흐름이 계속 끊기네요. 자, 보시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연속되는 숫자들을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n은 어떻게 되느냐? 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뭐 점점점점 어디까지? 뭐 2 곱하기 뭐 1 곱하기 이렇게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계속 줄여가면서 곱하는 형태가 팩토리얼의 개념. 그러면 우리 이제 n 팩토리얼 봤으면 퍼뮤테이션도 한번 봐야겠죠? 퍼뮤테이션 NPR 퍼뮤테이션 뜻이 뭐죠? 우리 영어 고수들 계시잖아요. 순열 퍼뮤테이션. 그래서 퍼뮤테이션에서 P자 따와서 죄송해요. 제 발음이 좀 좋지 않죠? 퍼뮤테이션 NPR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NPR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 한국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야 할까? 이것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네. 이거 직역하면 어때야 될까? NPR이라는 거 직역하면 어떤 뜻이어야 돼? 한국말로. 이거 모르고 쓰고 있었다? 잘못된 상황이다. N부터 얼개를 곱하는 거. N부터 얼개를 곱하는 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봐요. 근데 이건 좀 농락 따먹기인데 내가 항상 너희들 그 학생들한테 이 R 얘기를 좀 하면 좀 약간 좀 배웠다 차는 친구들은 or 꼭 MP o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P or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 뭔가 MP or 이랬지. 아니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보시면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N개 중에서 뭐를 R개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일렬로는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순서라는 표현이 있어야 순열이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 뭐 조금 어쨌든 우리 뭐 하는 거니까 NCR이라는 건 어떤 의미여야 될까? C는 아시잖아. C가 뭐야? 네, 좋아하는 피자. 콤비네이션이잖아요. 그쵸? 콤비네이션 피자. NCR. NCR의 의미는 뭐예요? 인디비주얼끼리 뽑아서 그런다. N개주 R개를 그냥 뽑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뽑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글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좀 생략했습니다. 네,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네 개의 분필이 있으면 이 네 개 중에서 내가 이렇게 네 개를 뽑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았죠? 네 개 중에 네 개 뽑았죠?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쉬고 있어. 뽑고 뭐 했어? 뽑았지? 끝났지? 그러면 퍼뮤테이션이야? 콤비네이션이야? 콤비네이션인 거야. 뽑아서 다시 우리 예쁜 분필들 이렇게 나열하고 있으면 얘는 뭐여야 돼? 얘는 뭐여야 돼? 순열이어야 해. 그치? 이해돼? 이해가 됐으면 해. 이해될까? 뽑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컴비네이션이야. 알겠죠? 뽑고 나열할 때 뭐대로? 순서대로 나열할 때 그런 것들이 순열. 뽑고 많은 거 콤비네이션, 조합, 뽑는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9번은 어떻게 적용을 하자. 어떻게 적용을 해보자. 자, 얘네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일렬로 나열한다의 의미가 뭘까요? 얘들아, 일렬로 나열시킨다의 의미가 뭐야? 네, 급식 먹지? 네, 급식 먹을 때 주로 어떻게 서? 선착순인데 선착순으로 도착하면 그냥 네가 먼저 받을 타임에 야 내가 먼저 왔어 그냥 받아가도 돼요? 주로 어떻게 쓰시냐고요 여러분. 일렬로 쓰잖아요. 그 일렬로 쓴다라는 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 앞에 누군가 있는 거죠. 너 뒤에 누군가 있는 거죠. 내 뒤에 누군가 있는 거죠. 내 앞에 벌써 와 있는 뛰어온 누군가가 있는 거죠. 아직도 밥을 안 먹고 축구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일렬이라는 건 순서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고요? 그럼 몇 개 중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순서가 존재하는 거니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예요? 4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예요. 이게 될까요? 4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4개 중에서 4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 NPR이라는 친구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NPR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실까요? 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N NPR은 N 곱하기 NCR도 모르시죠? 그냥 N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다가 NPR이요? 그 수식 있잖아요, 수식. 이런 건 할 줄 알아, 그러면? OP3. 이게 뭔지는 알아? 이게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뭔데? 그거 얼마냐고? 60이지. 왜 60이야? 뭔지를 모르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뭐 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거야? 그럼 20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거 한 거죠, 요거. 2 곱하기 1별로 나눈 거죠? 맞나요? 맞아요? 자,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나중에 다칩니다. NPR 같은 애는요, n-r 팩토리얼에다가 n 팩토리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NCR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OP3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OC3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어야 돼요? 뽑아서 끝낼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가볍게 한번, 요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3 정도는 해야죠. 3P가 얼마여야 되는지 한번 보면, 사실 우리가 노가다를 해봐야겠다, 2학년 2학기 버전으로 좀 노가다를 해보자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자 3개 중에서 야 2개 뽑아서 나열시킬 거예요 라는 얘기죠. 맞나요? 아니면 뭐 3P3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럼 ABC 같은 친구는 어떻게 나열이 되냐라는 거지. A랑 ACB랑 뭐 BAC랑 BCA랑 CAB랑 CBA랑 이런 느낌들이 있겠죠. 6가지죠. 맞나요? 맞아요? 맞냐고요? 맞죠? 맞아요? 맞죠? 맞죠? 근데 잘 봐.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는 6가지나 나오긴 했는데, 나는 ABC 중에서 ABC 이렇게 들어서 어디 도망갈 거라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개밖에 없잖아. 무슨 말이 이해돼? 너를 뭘로 나눴어? 이렇게 나열되는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눴죠.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2개로 봐도 돼. 결국에 이 주어진 나열한 것들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을 내가 다 할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BC냐 CB냐가 중요하죠. 순서를 보겠다라고 하면. 근데 니네 둘은 순서를 안 볼 거면 같은 놈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뭘로 봐야 돼?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자리 바꾸는 형태를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NCR이라는 친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NCR이라는 친구는요, 그냥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이쁘게 좀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굳이 해보겠다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여기서 어차피 내가 공식만 주구장창만 나열해봤자 어차피 수요일 되시면 다 까먹어서 올 거기 때문에 공식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요 정도는 좀 할게요. 요 정도는 할게요. 뭐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 0 팩토리얼. 그건 얼마일까? 1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알겠죠? NPN은요? 어떻게 하기로 할까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NPN이면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0팩분의 n팩이라서 0팩은 1이라서 너는 그냥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그렇겠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사실 뭐 문제는 많이 없을 건데,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는 조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요 정도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쉬고 오세요. 왜 안 오지? 미안하다 그랬지? 맞았습니다. 저걸. 예측 실패. 부대 때렸죠. 부대 때렸네.
맞다. 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누구야? 누구야? 근데 왜 아무도 안 믿냐? 아 진짜. 와 진짜 다음에 정글이 이승일 때 하고. 먹어도 즐기지 않았어. 찬성해서 갔을 때 경우랑 반대일 때 경우랑 찬성일 때 경우에는 반대선을 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하기 하면 자 봅시다. 해서 해도 되죠? 단위를 상관없어. 네? 단위는 상관없어. 반이름이요. 그냥 본래 반 이런 거 반이름 뭐 뭐라고 했는데? 수학 원, 뭐 심화. 저희 뭐 심화만 아니니까. 본속 이런 거예요. 공수원 심화만 쓰셔도 돼. 공수원 심화. 선생님 이런 거죠 감정? 그래서 감정이니까요. 봅시다. 여러분 빨리 좀 하시고 수업 좀 합시다. 할게요. 몇 개 더 보면요. 여기 뭐 성질이라 해봤자 뭐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요런 거. NP 0 이런 거 한번 볼까요? NP 0이야. 그럼 요게 얘들아 내가 아까 저거 한국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말해야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NP0 그러면 한국말로 해석해보세요. NP0이 뭐예요? N개 중에서 0개 뽑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안 뽑는다라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안 뽑는다 하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내가 지금 니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 중에서 안 뽑는다고. 안 뽑는다라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1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순열의 성질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성질입니다, 성질. 그럼 NCR에 대한 성질도 좀 몇 개 더 볼게요. NCR의 성질도 대표적인 거 중요한 것만 대충 몇 개 볼 건데 이런 거 봅시다. NCN. NCN은 뭘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라고. 내가 아까 예시로도 보여줬어요. 인계 중에서 인계 뽑는 다 뽑는다라는 경우에서 하나. 이해되실까요? 1. 똑같이 NC0이라는 거는 안 뽑는다라는 거 하나. 이해되시죠? 이 공식으로 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무슨 말 이해되나요? 괜찮으시죠? 두 번째, 이게 어쨌든 공식이니까 요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고, 성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성질이 요런 거죠. NCR은 NC N-R이다라는 거. 자, 보세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4C1은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4C 3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면 요 말대로 라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볼게요. C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그냥 뽑는 거라고만 얘기했죠? 자, 여기 분필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4가지 있죠. 맞아요? 파란색 이 뽑을 수 있고 여기 하나씩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4C3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4C3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뭐가 남아요? 한 개가 남죠. 그러면 남는 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고 생각을 해볼게요. 남는 건 몇 개가 남아?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파란색 하나 남는 거고, 이렇게 가져가면 주황색이 하나 남는 거. 이런 형태로 남는 것도 4개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개 뽑는 거나 3개 뽑는 거나 4개 중에 3개 뽑나 4개 중에 3개 뽑나 똑같다는 얘기고,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개를 뽑는 거, 오케이? 3개를 뽑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패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니네 이제 85 같은 거 하러 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80? 아니 원래 이거 안 쓸 거면 어떻게 가야 돼? 5팩토리얼 분에 뭐 하는 거야? 8 팩토리얼 분에 8 빼기 5 3팩토리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쵸? 정신 나가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자? 8C3으로 바꿔서 계산하자. 이렇게 계산 형태로 많이 쓰이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요, 순열조합에서 중요한 건 분할 분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분할이 무슨 뜻일까? 나누는 거, 그렇죠?
분배는 무슨 뜻이에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할이라는 거는 이런 그 분할과 분배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그룹으로 세 가지의 그룹으로 쪼갤 겁니다.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분할을 해서 그 분할한 너희들을 각각 뭐 저기 시골과 뭐 어디와 어디로 분배할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할 분배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4명과 3명과 2명으로 조를 분할할 거예요. 좀 이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고 10명을 분할할 겁니다. 분할. 오케이? 10명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나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8명과 1명과 1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니? 맞니? 이렇게 하자. 10명으로 하면 힘들다. 9명으로 하자. 9명으로 합시다. 내가 7명이라 할게.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6명과 2명과 1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는 3명과 3명과 3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크게 얘기하면 뭐 엄청 많은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 3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는요, 분할된 팀들의 개수가, 명수가 어떻습니까? 3개가 모두 동일하죠. 얘는 어떻습니까? 3개 모두 다르죠. 너는 3개 중에 2개가 동일하죠. 맞나요? 그럼 일단 제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라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7명과 1명과 1명으로 쪼갤 거잖아요. 이거 그림으로라도 어쨌든 좀 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뭐 A조, B조, C조가 있다고. A조, B조, C조가 있어서 어쨌든 내가 분할을 할 거야. 분할을 해서 내가 얘네를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렇게 둘, 여기 하나, 저렇게 하나, 둘, 하나로 쪼갠 다음에 내가 다시 얘네들 순서대로 내가 세웠니? 세우겠다고 하는 거니 지금 현재? 순서대로 세울 거야 지금 현재? 안 세울 거죠? 순서대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2명, 1명, 1명이라고 보면 지은이랑 동은이는 순서가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요. 저희가 순서대로 세울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 지은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동은이가 들어가 있든 여기에 동은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은이가 들어가 있든 우리 알 바 아니라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 2명, 여기 2명이라 치면 우리는 이렇게 분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동은이랑 지은이 이렇게 한 명씩 있는 애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안 되니? 말을 안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친구 여기다 7명 넣을 거고 1명 넣을 거고 1명 넣을 거면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7명을 뽑아야겠죠.
맞나요? 그러면 뭐야? 9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니 아니면 A조에 그냥 쑤셔 넣을 거니? 쑤셔 넣을 거죠 그냥. 넣으면 끝이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 할 거야? 9C 7 여기는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7명을 쑤셔 넣었으니까 우리 몇 명 남았지? 2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1명 뽑으면 되지? 그럼 얘는 정해져. 1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지? 이해되실까요? 그치만 그러면 얘네 셋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얘 뽑고 사건 끝났어? 얘까지 뽑고 사건 끝났니? 얘까지 뽑아야 사건이 끝났죠?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곱하기 진행할 거야. 맞니? 그런데 얘네들은 내가 조를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기에 이렇게 7명 서준이, 민찬이 7명 민찬이, 서준이 요 조는 같은 케이스인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둘이 자리를 바꿔도 사실 동일한 분할이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정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중복되는 케이스는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곱하기 200분의 1 해줄 거라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때요? 6둘 하나 나눠줘요. 6둘 하나 어떻게 해줘야 돼? 9C6 곱하기 뭐야 몇 명 남았니? 3명 3C2 곱하기 1C1 하고 얘네들은 중복되는 케이스는 없는 거지? 겹치는 게 없잖아. 인원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3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면 될까?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 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3명이 다 자리 바꾸는 건 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해줄 거야? 곱하기 300분의 1 진행해 줄 거야. 이렇게 분할하는 거 받고 분할을 한 다음에 다시 순서대로 나열시키려면 이 3명을 다시 나열시키겠대. 분배할 거야. 이 셋을 바다와 산과 하늘나라로 분배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곱하기 300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결국 걔네들 바다냐 땅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서 순서가 중요한 놈들이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애들은 그러면 3명을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얘기구나. 걔네들은 3팩토리얼 곱해주겠다. 뭐 얘네들도 3팩 곱할 거고 얘네들도 3팩 곱할 거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분할과 분배라는 얘기. 월요일이라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135쪽 해야 되죠. 135쪽 할 건데요. 12번을 좀 볼게요. 12번. 자,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는 건데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웃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유빈이랑 절대 이웃해서 서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다른 애들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죠. 저랑 유빈이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총 이렇게 여기 여기 있는 친구 여기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나랑 유빈이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5명이 있으면 자리가 어떻게 돼? 5명 중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들이 누구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은 누구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랑 유빈이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3명은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상관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관없는 3명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냥 서 있을게. 상관없는 친구들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사이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 공간 중에서 이렇게 공간을 체크를 해보면 나랑 유빈이는 이웃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둘은 이 빨간색 자리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되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제 대답 갈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명 중에서 3명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상관없는 친구들이 3명이니까 그 3명은 흰색 자리에 앉을 거야. 흰색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3패. 그러면 나랑 유빈이는 이제 자리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4개 중에서 2자리 골라서 아무데나 앉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4P 둘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앉으면 자리가 5개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4P2에서 여기랑 여기를 픽스를 했습니다. 그럼 이 2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상으로 선택지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선택지를. 너네 사이에 내가 껴서 들어가는 선택지를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칸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이거 자리가 아닌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으면 어떤 경우야 나랑 유빈이랑 맨 끝에 앉고 나머지 3명이 안에 알아서 일렬로 앉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의 수에서는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친구들을 칸막이 세우시면 돼요.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칸막이를 세워보시면 문제 풀기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얘도 11번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홀수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므로 그 홀수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자? 칸막이 역할을 해주자라는 얘기야. 홀수인 친구들이 이렇게 칸막이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편해.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 치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짝수들끼리는 요렇게 이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이 이웃하지 않겠지. 그럼 마찬가지가 칸막 역할을 하는 애들은 동은이랑 은호랑 예준이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셋도 위치를 바꿔서 앉을 수 있는 거잖아. 그놈들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칸막이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은 자리가 4개인데 우리는 2명이니까 4명 중에 2개의 자리를 고르는 거겠죠. 4개의 자리 중에서 똑같이 4P 들어갈 거고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이런 형태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거 항상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13번은 말로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3명 중 A, B, C 3명 중 2사람이나 3사람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3명밖에 없는데 2명이 이웃하거나 3명 모두가 이웃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란 얘기인가요? 모두 구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에 내가 시험 성적을 5점 이상으로 맞을 확률을 니네가 구해와 라고 하면 니네 그거 6점일 때 7점일 때 그거 다 구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라고요. 뭐 구하면 돼요? 5점 이상을 물어봤으니 5점 미만인 거 확률 구해서 1에서 빼버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여사건이라 표현을 한다. 괜찮죠? 3명이서 1명이서 애초에 이웃을 할 수가 없죠. 즉 3명 중에서 2명 또는 3명이 이웃하겠다라는 말의 여사건은 어떤 뜻입니까? 모두 이웃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해되네?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것을 1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보시면 15번은 흔히들 저런 유형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전식 배열이라 표현을 하고 실제로 공수원 문제집을 풀다 보면 뭐 스마일 가지고 뭐 어쩌고 돼 있는 뭐 친구가 얘가 몇 번째냐 뭐 45,897번째 단어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 표현을 합니다. 사전식 배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푸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사전식 배열 문제를 풀 때 A, B, C, D로 되어 있는 거 하실 때마다 얘가 뭐니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전식으로 숫자 형태로 바꿔서 푸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35,000보다 큰 자연수를 물어본다는 것은 5자리, 5, 만 단위까지의 범위 중에서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만이 5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 뒤에 뭐가 들어오든 35,000보다 크죠? 또는 4가 들어와도 35,000보다 크죠? 3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들은 작을 거고 어떤 것들은 클 거예요. 그렇죠? 여기 1이 들어오거나 2가 들어오거나 3이 들어오거나 4가 들어온 경우에는 35,000보다 다 작을 거라고요. 난 큰 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두 번째 1000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5라는 숫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뒤에는 000이 아니라 1, 2, 4 중에 3개가 랜덤하게 쭉 자리 쳐서 들어갈 테니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네들의 35,000보단 항상 큰 수들이겠죠. 그러면 5로 시작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자연수들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몇 개일까요? 4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4, 3, 2 그 곱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얘는 4는요 4팩 얘 3, 5 얘는요 3팩 그러면 4팩과 4팩과 3팩을 어떻게 해주겠다? 곱해주겠다 더해주겠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죠? 각각의 케이스들을 더해주겠다 라는 얘기고 다음엔 쟤는 좀 16번 좀 넘어가고 차라리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 자, 요것도 보면 5개의 번호가 적힌 의자가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모두 홀수에 앉았으면 좋겠대요. 맞나요? 홀수에 앉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5명 중에서 엄마랑 아빠가 홀수 번호에 앉았으면 좋겠대. 이 정도는 우리가 뭘 하든 머리가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지금 너무 오랜만에 순열 작업하는 거라 또 뇌정지가 잠깐 오셨겠지만 얘들아 2명이서 1번, 3번, 5번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시뮬레이션 돌려만 봐도 몇 개인지 나오죠. 1, 3에 앉고 1, 5에 앉고 3, 5에 앉으면서 각각의 숫자들이 엄마 아빠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 애초에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3, 5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돼서 앉을 거지.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3P2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요? 3P2를 해서 엄마랑 아빠가 자리를 픽스해서 앉아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자리는 그냥 어떻게 되면 돼요? 알아서 순서대로 멋대로 앉아버리면 되니까 뭡니까? 3팩토리얼을 3P2와 3팩토리얼을 둘이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죠. 엄마 아빠 앉았다고 사건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누구 앉아야 사건이 끝나니까 둘은 곱해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뒤에 좀 넘겨보시면 142번, 미안해, 142쪽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24번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한쪽 끝에 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A랑 B랑 C 중에 적어도 한 명이 한쪽 끝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양쪽 자리가 있다라고 치면 요 자리와 요 자리에는 A랑 B랑 C가 한 명만 서 있을 수도 있고 두 명만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들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사건 때리자. 여사건이 어떤 경우인데? 어떤 경우인데? 다 안 쓰는 양쪽 끝에 없는 친구를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양쪽에 없다라는 건 자리가 총 몇 개? 얘들아 저 24번은 자리가 총 몇 개예요?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여기 양쪽 끝에 못 앉게 할 거고 그치? 맞니? 그럼 몇 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골라서 순서대로 앉을 거야? 그냥 앉을 거야? 순서대로 나열돼야 되는 거잖아. 중요하잖아. 맞지? 내 옆에 누구 하는지 중요하잖아. 순서 중요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표현한다? 4P3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를 앉았지?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았니? 세 자리 남았지? 세 자리 남은 친구들도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할 거야. 이해되실까요? 이거 답이겠죠? 맞죠? 이거 답이죠? 딱 걸렸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양쪽에 안 앉을 걸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 구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 얼마죠? 6팩토리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 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답이겠죠 그러면?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괜찮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시면 27번 보이시나요? 27번도 사실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지. NC라는 거 수식, 공식 보고 바꿔볼까요? 얘 뭐라고 되냐? 문제 한번 읽어줄래요? NC 플러스 N 플러스 1C C3 2 곱하기 NP1 NP2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아까 그걸 이용해요? 그게 뭔데요? 예, 그거 좀 써볼까요? NC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팩토리얼 분의 NP2죠. 맞나요? 얘는 뭐라고 하나요? 3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P3이죠. 그 결과물이 2 곱하기 NP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양변에 뭐 곱할까요? 6 좀 곱해볼까요? 6 곱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NP 플러스 N 플러스 1P3은 12 곱하기 NP2더라. 요런 느낌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해야겠지. 그치 예준아? 그러면 NP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얘는 얘랑 뭐 할 수 있어?
np로 묶은 다음에 묶으면 계산이 가능하시죠? 즉 n 플러스 1 p 3은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냥 일부러 수식을 좀 길게 쓰는 거고요. 얘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9 곱하기 np2가 돼요. 여기부터는 그냥 뭐 이 정도만 하고 실제로 순열 쓰셔서 푸셔도 상관없고요. 쓰셔야 풀립니다. 쓰셔야 풀려요. 쓰는 건 알려드렸으니까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형 마지막이 아니네. 하나 보면요. 29번도 한번 보면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랐습니까? n개 중에서 n-3개를 골랐죠. 맞아요. 그러면 nc n-3이라는 얘기인데 너는 뭐랑 동일할까요? nc3과 동일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항상 떠올리셔야 합니다. NC3은 NCR은 n-r과 동일하다라는 거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 했던 것, 입시만 했던 것처럼 공식 이용하셔서 풀어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유형 한번 보면 오늘 딱 그래서 여기 147쪽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 흰공 4개 그리고 검정 파랑 2개 빨강 노랑 1개씩 총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몇 개 꺼내겠다? 5개 꺼내겠다. 5개 꺼내가지고 얘네 나열하겠대? 나열하겠다는 말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 조합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내가 얘들아 10개 중에서 색깔이 3가지 색깔을 내가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3가지 색깔을 뽑으려면 각각 어떤 형태로 뽑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3가지 색깔만 뽑아야 되는데 공은 5개를 뽑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케이스가 나뉘어야 돼요. 얘가 31번인가요? 케이스가 나뉘어야 된다고. 어떻게 나뉘면 좋을까? 색깔은 3개 대 개수는 5개이. 색깔은 3개 대 하나, 둘, 3개 대 개수는 5개여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 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1, 1이거나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둘, 하나 이런 케이스 말고 5개에서 3개인 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제 3 하나하나인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지켜봅시다. 3개가 나올 수 있는 색깔은 뭐밖에 없나요? 흰색밖에 없죠. 아니? 그럼 내가 흰색 3개를 딱 뽑아버렸습니다. 흰색 3개를 뽑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머지 4가지 중에서 4가지 색깔 중에서 뭐 하나씩 뽑으면 돼요? 색깔 4가지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요 이제? 2개만 고르면 되죠? 맞아요? 뽑는 거는 내가 색깔 골라서 뽑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하나씩 뽑기로 이미 선생님 몇 개를 뽑아야 된다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이미 1개 뽑기로 했잖아. 맞아요? 그럼 색깔만 고르면 된다고요. 색깔 4개 중에서 흰색을 제한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얘는 4C이겠지. 이해되나요? 그럼 흰색은 안 하나요? 흰색은 이미 흰색밖에 없어서 색깔을 고를 경우의 수가 1이에요. 3개 이상의 색깔은 흰색밖에 없어서. 이해되실까요?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2개 넘는 친구들은 몇 개예요 총? 3가지죠. 3가지 색깔 중에서 몇 개 고를 거예요? 2개 고를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3C2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라스트 여기에 들어갈 색깔이 몇 개 중 너희들이 얘기해봐. 몇 개 중 이거 안 끝나면 안 보내준다. 몇 개 중?
3개 중, 총 5개 색깔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3개 중 몇 개 뽑을 거예요? 1개 뽑을 거죠? 그럼 경우수가 얼마입니까? 31 아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괜찮을까요? 개수는 이미 픽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상어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 고르는 케이스만 고르면 얘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해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147쪽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